어머, 은영이 엄마. 은영이 엄마 맞지요? 아니 세상에 그게 몇 년 만이야. 너무 반갑다. 안 죽고 사니깐 이렇게 다 만나네. 은영이 엄마를 어제 공원에서 봤어요. 37년 만이었어요. 사실 그 엄마는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 약 얘기를 꺼낸 걸까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몸이 왜 이리 느려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보니 8시 15분. 이러다 또 박 선생한테 구박 듣겠네. 머리 대충 빗고 거울 한번 쓱 봤어요. 주름이 깊어도 눈빛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 나 아직 괜찮아. 혼잣말하며 머리핀을 꽂았어요. 커피포트를 올리고 컵에 믹스커피 반 봉지 한 모금 마시니 아, 세상 살맛이 이런 거죠. 에구, 이거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죠. 커피 향이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라디오에선 주현미 노래가 흘러나왔죠.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노래가 나오면 이상하게 손이 덜덜 떨려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에이, 또 감상적이게 왜 이래? 스스로 한마디 툭 던지고 웃었죠. 식탁 위에 감 하나가 노랗게 익어 있더라고요. 포크로 콕 찍어서 한 입 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꿀감이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맛에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래도 인생 살만하네. 그죠? 이상하죠. 혼자 있어도 대화가 돼요. 이 나이가 되면 혼잣말도 친구예요. 식탁 옆엔 손주 준서 사진이 걸려 있어요. 교복 입고 활짝 웃는 얼굴. 그게 내 비타민이에요. 가끔 전화를 걸면 할머니, 아직도 V라인 유지하세요? 그래서 그럼 얼굴 살짝만 쪼여도 주름이 펴. 둘 다 웃느라 통화가 끊겨버리죠. 그럴 때마다 참 세상이 좋아졌다 싶어요. 휴대폰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세상이라니.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에요. 손지압 배우는 날이라 다들 기다리고 있죠. 수건이랑 물병, 안경까지 챙겨서 가방에 쏙 넣었어요. 오늘은 허리 아픈 순자 언니 오려나? 그 생각하니 또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그 언니만 오면 수업은 절반이 웃음이에요. 말끝마다 참말이요? 하면서 손치는 그 통쾌한 웃음소리. 나보다 5살은 위인데 마음은 애 같아요. 그래서 다들 순자 언니 오면 기분이 좋아지죠. 현관문을 닫으니 바람이 솔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낙엽 한 장이 내 발 앞에 툭 떨어졌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공기도 달달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참 곱다. 혼잣말하면서 마스크를 썼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눈가 주름이 좀 늘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있다는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주머니 속 난로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따뜻해지니 괜히 마음도 포근했죠.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낙엽이 휘날리는데 그중 하나가 신발에 붙었죠. 그 순간 어제 봤던 그 얼굴이 번쩍 떠올랐어요. 은영이 엄마.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왔죠. 어제 오후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해서 복지관 끝나고 산책을 나갔죠. 커피 사러 들렀다가 공원길에 들어섰어요. 벤치에 앉은 여자가 있었죠. 회색 코트에 짧은 파마머리. 얼굴은 낯익고 손끝이 가늘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저 손 모양 익숙한데. 가까이 가서 조심스레 불렀죠. 저기, 혹시 은영이 엄마 아니세요? 그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입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 수미 씨 살아있었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살아있었네라니. 그게 무슨 인사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럼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농담처럼 웃어 넘겼는데 그 사람은 웃지 않았어요. 눈가가 축 처져 있었죠. 공원 바람이 싸늘했어요. 나뭇잎이 팔에 스치는데 괜히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날 약 기억나죠?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약요? 그녀는 대답 안 하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약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영이 엄마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늦은 거예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음 어딘가에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처럼요. 그날 약이 바뀌었다고 작게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죠. 창밖엔 햇살이 번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어요. 근데 내 세상은 그날 이후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나무 그리고 그 자리에 은영이 엄마가 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손에 뭘 들고 내 쪽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 몸이 움찔했어요. 설마 또 왔을 리가 없지. 혼잣말하며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봐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귀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그때 그 약 기억나요? 순간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요동쳤죠. 주변은 평범한 노선버스인데 내 귀엔 그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약, 무슨 약을 말하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땐 손에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피로가 녹았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은 손에서 커피가 살짝 넘쳤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를 보자 숨이 턱 막혔어요. 은영이 엄마. 그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어요. 여보세요? 수미 씨,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말이요. 우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숨이 멎은 듯 했어요. 정리해야 한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릴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유난히 낮고 길었어요. 내일 그 공원에서 봐요. 벤치 그 자리 기억나죠?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 약 기억나요? 그날 버스 안에서 들었던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지관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잠깐 눈 붙일 때조차 귀가 간질간질했죠. 그 약이 뭐길래 오랜만에 만나서 왜 하필 약 얘기를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화로 약속한 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자리, 그 벤치 기억나죠?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시렸어요. 그날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지만 내 마음은 어쩐지 스산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약속은 지켜야지. 혼잣말하며 커피포트를 올렸죠. 따뜻한 물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안에서도 은영이 엄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었네. 그 한마디가 자꾸 귀가를 맴돌았어요. 1243. 그 말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시간을 맞춰 공원으로 갔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벤치엔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 그녀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어요. 은영이 엄마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었죠.
그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어요. 37년 긴 세월이었죠. 같은 동네에 살던 그때, 애들 데리고 같이 반찬 나누던 시절. 그땐 참 좋았죠. 은영이랑 우리 순이 매일 붙어 다녔잖아요. 그러게요. 그때 은영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땐 참 미안했어요. 또 그 말이네요. 미안하긴요.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사각사각 울렸어요. 그 약 있잖아요. 그날 바뀌었어요. 그 약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날 병원에서 준 약순이 간 이식 전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깐만요. 그건 우리 순이 약이었잖아요. 그 약 때문에 수술이 취소됐었는데. 은영이 엄마가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약이 우리 은영이한테 간 약이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영이가 수미 씨 딸 대신에 그 약을 받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약 봉투가 바뀌었대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순이는 그 약을 못 맞아서 그날 밤. 은영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몰랐어요, 수미 씨.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에야 알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 봉투가 바뀌었다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37년 동안 묻혀있던 그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 여길 떠나지 못했어요. 은영이 엄마가 손을 덮으며 울먹였어요. 그 일을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영이 엄마 그럼 우리 순이는 그날 밤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없이 앉아있던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휘날리고 먼지가 살짝 일었어요. 멀리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내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순이 웃음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울던 나, 그리고 달려가던 간호사들. 간 이식 연기됐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영이 엄마 그럼 우리 순이가 죽은 게 그 약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흩어졌어요. 그 약 내가 바꿨어요. 아니, 바뀌게 놔뒀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멈췄어요. 바람도 멈추고 낙엽도 멈췄어요. 그저 두 여자의 눈빛만 마주쳤어요. 눈동자 속엔 37년의 세월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은영이 엄마 그 말 다시 해요. 그 약 내가 바꿨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모든 걸 끝낼 사람처럼 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여길 또 오게 될 줄이야. 병원 문 앞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하얀 복도, 그 특유의 냄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옛날 생각이 스르르 올라오더라고요. 수미 씨 301호로 올라가시면 돼요. 간호사가 안내했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래, 울지 말자. 아직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뒷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쭉 이어졌어요. 걸을 때마다 구두굽 소리가 툭툭 울렸죠. 그 소리마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못 들어갔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고 또 잡았다 놓고 엄마 순이 얼굴이 번쩍 떠올랐어요. 수술실 앞에서 내 손을 꼭 잡던 그 손. 그 손이 마지막이었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은영이 엄마.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죠. 그래도 눈은 그 눈만은 그대로였어요. 김수미 씨. 쉰 목소리가 날 불렀어요. 그래요, 나예요. 김수미.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죠.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참 오랜만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기계음만 들렸죠. 그게 심장박동 소리라니. 그날 공원에서 미안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괜히 그런 말을 했죠. 아니요,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약 진짜로 바꾼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왜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우리 순이었어요? 은영이 엄마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날 우리 은영이도 수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간 이식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는 급했어요. 순이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 딸 약을 바꾼 거예요? 그땐 살리고 싶었어요. 누구든 내 아이부터. 그게 사람 말이에요? 내가 벌떡 일어섰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아이도 엄마 딸이었어요. 은영이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그날부터 하루도 편히 못 살았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벌 받았어요. 그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 병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그건 벌이 아니라 도망이에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공기처럼 무겁게 깔렸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은영이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미 씨, 왜요? 그 아이 사진 가끔 봐요. 웃고 있더라고요. 그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의자 다리가 끽 소리를 냈죠. 그 소리마저 싸늘했어요. 수미 씨,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파르르 떨렸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해요. 그냥 당신이 나를 봐줬다는 게 고마워요. 나는 그 손을 쳐다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은영이 엄마, 내가 천천히 말했죠. 그날 이후로 나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요? 죄책감이란 게 서로를 묶는 밧줄 같아요. 끊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그럼 당신은 끊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노력은 해보죠.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미 씨, 왜요? 은영이 입원 주면 수술 들어가요. 혹시 그 아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그건 시간이 대답해 줄 거예요. 병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불었죠. 그 바람에 눈물이 스르르 흘렀어요. 순이야,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멀리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복도 끝엔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삶이란 게 참 이렇게 엇갈리면서도 다시 만나는 거구나.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손등에 떨어진 빛이 따뜻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울자. 그랬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악화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
나도 수술해야 해.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래서 오늘 연락 왔어. 뭐라고? 은영이 간이 필요하대.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세상 참 돌고 도네요. 그 여자는 내 딸의 간으로 산 아이를 두고 이제 내 남편 간을 달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나라도 갚고 싶어. 갚긴 뭘 갚아요. 그건 버리지. 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당신이 정해야죠. 나는 내 몫에 벌 받느라 바빠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순이야, 오늘도 너한테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미야, 나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나는 방문을 닫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그 빛 속에서 순이의 웃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요.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둔 밥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죠. 어디를? 은영이 엄마, 그 아이 수술날이래요. 그걸 왜 당신이 봐야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장갑을 챙겼죠.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엔 묘한 냉기가 돌았어요. 창밖엔 잔설이 쌓인 가로수들이 지나가고 차창엔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렸죠. 이상하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길 순이 수술 받으러 갈 때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운전대만 꼭 쥐고 있었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엔진이 꺼지는데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어요. 차 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려요. 남편이 낮게 말했죠. 그래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손을 꼭 모았어요. 기계음이 띵하고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301호. 그 익숙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흰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당신 먼저 들어가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요. 문을 밀자 하얀 커튼 사이로 은영이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어요. 몸은 마른 가지처럼 가늘었죠. 수미 씨 오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약을 맞으셨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침대 발치에 서 있었어요. 손끝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영이 엄마. 그 이름을 부르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야 김수미.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수미 씨 은영이가. 숨소리가 희미했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괜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위로인지 거짓인지 나도 몰랐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은영이 수술은 잘 되고 있어요. 내간 잘 이식됐대요. 뭐라고요? 나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그럼 당신 벌써 수술을? 그제야 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어요. 손등에 새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신 말대로 벌은 내가 받아야죠. 은영이 엄마가 겨우 눈을 떴어요. 입술이 떨리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두 분 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다가 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어요. 우리 다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녀의 손이 살짝 들리더니
남편의 붕대 감긴 손을 잡았어요. 은영이가 살면 그게 벌이에요. 그래요. 그게 벌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깜빡였어요. 비규칙적인 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어요. 그 순간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죠. 그 빛이 은영이 엄마 얼굴을 감쌌어요.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고요했어요. 순이야.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너 보지? 이게 엄마야. 이제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그래요, 이제 그만. 창밖에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고 병실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은영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숨결이 점점 느려졌죠. 간호사가 천천히 시트를 고쳐 덮었어요. 수미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그 시림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햇살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여보, 응? 이제 우리 좀 살아볼까요? 그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살아야죠. 나는 병실 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삐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죠. 복도 끝에는 새벽 햇살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끝에 그 빛이 닿았을 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순이야, 봤지? 이제 엄마 조금 덜 미안하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삶이 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어요. 매일 복지관 갈 때마다 들리던 버스 소리도, 시장 아주머니들 떠드는 소리도 다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은영이 엄마 그 사람은 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새벽 손을 맞잡고 울던 그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오래 묵은 원망이 녹아내리던 온도였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커피포트, 하얀 머리카락 몇 올이 떨어진 식탁보, 그 위에 놓인 작은 접시 하나. 순이가 좋아하던 간말랭이를 올려놨어요. 우리 순이, 거기선 따뜻하지? 혼잣말처럼 말했죠. 그때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 갔더니 손지압 선생님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요즘 수미 씨 얼굴에 빛이 나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냥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았죠. 복지관 마당에는 매화가 피었어요. 매번 지나치던 나무였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더라고요. 순이 어릴 적 매화 그림 그리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봄은 냄새로 오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엔 이상하게 손이 바빴어요.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스며 있었죠. 은영이 엄마한테 전화할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이제 괜찮을까? 아니야, 아직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라디오를 켰어요. DJ가 말하더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문장입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의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공원으로 나갔어요. 낙엽이 다 사라진 나무가지 끝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그 깃털을 감싸더라고요. 살아있네. 봄이 또 오네. 혼잣말이 나왔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익숙했어요. 저기요, 혹시 수미 씨?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저 은영이에요. 엄마가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 말에 가슴이 멍멍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은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용서 위에서 살아간다고. 그 말을 듣는데 바람이 스쳤어요. 살짝 따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부엌 한쪽에 순이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사진 속 순이가 웃고 있었죠. 나는 그 앞에 커피를 한 잔 올려놨어요. 우리 순이, 이제 엄마 마음 다 풀렸어. 그 말이 참 오래 걸렸네요.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는데 그 향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여린 봄의 첫 울음소리 같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괜찮아, 순이야. 그리고 은영이 엄마도.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햇살이 부엌 바닥을 스치고 간말랭이 위에 작은 빗무늬가 번졌어요. 그 빛이 마치 새 생명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지난 세월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미움도 슬픔도 결국엔 다 사랑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을 뿐이죠.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순이 얼굴이 살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나도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들린 듯 했죠. 그날 내 마음에도 봄이 왔어요. 다시 피는 매화처럼, 다시 웃는 얼굴처럼. 용서는 그렇게 새 계절의 이름이 되었답니다.